안녕하십니까. 돈 안 들이고 건강해지는 통찰의학 성형외과 김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면역력 시리즈 중에 설사 부분에 대해서 일단 짚어볼까 합니다. 설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되겠죠. 자, 일단 우리가 최근 여러 가지 일어날 일들 중에 여러분들 관심 중에 면역력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면역력 올리려는 식품도 좀 더 찾게 되고 내 스스로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이렇게 면역력을 올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면역력을 올리는 것은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비디오에서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잘 먹는 거에 대한 부분 중에 아무리 잘 먹더라도 설사로 나가버리면 의미가 없겠지요. 그러면 결국 먹었던 게 새버리기 때문에 그만큼 영양 공급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잦은 설사가 왜 생기고 그 설사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릴까 싶습니다. 먼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것은 대장 안에 기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몸 전체에서 어떤 신호 이상 때문에 대장이 많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는 것이죠. 유튜브에서 우리가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쳐보시면 많은 게 검색되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전체적으로 자율신경계의 이상이고 그 중에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이 되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왜 교감신경의 항진과 관계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에는 예전 유튜브 영상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긴 한데요. 교감신경은 우리 몸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 다른 물건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하는 심리, 그러니까 대치하는 것이죠. 긴장을 해가지고 내 몸을 보호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는 부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우리 몸을 쉬려는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근데 어릴 때부터 이런 긴장이 극도로 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된 거죠. 이런 교감신경이 많이 활성화되면 팔다리로 모든 에너지가 가게 되고 몸으로 가는 에너지는 적게 가게 됩니다. 몸으로 가는 에너지가 부교감신경인데요. 그 부교감신경은 소화액을 촉진시키고 침 분비를 촉진시키게 되겠죠. 근데 전체적으로 몸이 긴장되어 있다, 어떤 신경이 쓰인다, 시험을 친다, 면접을 본다, 아니면 방송국에 어디 간다, 어쨌든 긴장되는 상황이 생기면 교감신경이 훨씬 항진하게 되고 그러면 부교감신경이 떨어지면서 침과 소화액이 훨씬 분비가 적게 되겠죠. 그러면 교감신경계가 원래 이렇게 항진되신 분들은 빨리 먹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빨리 하기 때문에 음식을 빨리 먹게 되죠. 근데 이 음식을 빨리 먹게 되면 죽처럼 만들어서 먹지 않고 그 고용분들이 그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들어갔을 때 식도를 거쳐서 위산으로 부어도 음식물이 남게 되죠. 그러면 소장에서 흡수를 시키는데 이건 도저히 10%만 20%만 영양을 흡수하고 나머지는 흡수를 하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버리라는 신호가 나오죠. 독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은 음식물이 발효가 되게 되면 가스가 차게 되고 그러면은 거기에서 장내의 나쁜 유해한 균들이 생기기 때문에 몸에서는 버리라는 신호를 하게 됩니다. 그게 설사입니다. 결국 설사라는 것은 우리 몸의 방어 기전이 되겠죠. 우리 몸의 나쁜 것들을 버리려는 그런 방어 기전이 되기 때문에 음식물을 빨리 먹는 것 또한 설사를 유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습관들이 하나 둘씩 계속 쌓이게 되면 잦은 설사가 나오게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잦은 설사는 물을 같이 동반해서 나왔기 때문에 몸의 수분이 적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는 잦은 탈수가 일어나기 때문에 변비가 형성이 되고 또 음식을 급하게 먹으면 그게 소화가 잘 되질 않고 소화액이 분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는 또 설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잦은 변비 설사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것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음식을 제대로 씹질 않고 소화가 잘 되질 않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영양분이 일부 흡수되지 않고 나가는 개념인데, 이렇게 된 이유는 교감신경계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다. 결국 내 몸이 긴장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은 몸이 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몸에서 특징들이 있습니다. 몸이 좀 마른 경우가 많고요. 물론 이제 때에 따라서는 그 자기 어떤 스트레스, 만성 스트레스 이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있기 때문에 단 음식을 좋아해서 이제 비만형, 아주 비만형에서도 나타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살이 잘 되질 않으니까, 흡수가 잘 되지 않아서 몸에서 살이 되지 않다 보니까 좀 마른 경우가 많고, 그리고 긴장을 하는 자기만의 습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갈이를 한다든지, 이를 꽉 깨무는 습관을 한다든지, 이제 자면서 꿈에서 헛소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몸에서 이제 긴장이, 불안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성향상으로는 이제 완벽주의가 많습니다. 꼼꼼하신 분들, 물론 이제 상사 입장에서는 그 직원과 일하기는 좋겠지만, 그런 꼼꼼하신 분들이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렇게 강박주의 심한 분들은 강박장애까지 있으신 분도 있으시죠. 이런 분들은 늘 설사를 달고 사는데, 설사가 늘 일상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 우리 몸에 영향이 되질 않고, 결과적으로 몸을 약하게 하다 보니까 몸에서는 여러 가지 신호들이 생깁니다. 그 신호들이 생기는 이유는 과하게 긴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잘 때 늦게 자게 되거나 아니면 불면이 있게 되겠죠. 그럼 불면이 있게 되면 고형 음식물이 이제 들어갔던 부분에 상처가 장에 생겼을 건데, 자는 동안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장에 구멍이 생길 수 있는 장누수 증후군이 생길 수 있고요. 거기에 마침 우리가 먹었던 음식 중에 하나가 뭐 환경 호르몬이 있는 인스턴트 음식이 들어갔다. 그러면 독소가 있는 음식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누수 증후군으로 해서 몸에 이제 독이 퍼지게 되고, 그렇다면 만성 염증으로 이제 일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미세한 장누수가 몸에 이제 알레르기, 피부 질환을 일으킨다든지, 뭐 비염을 일으킨다든지, 류마티스 관절 질환 등 다른 전신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고 계신 분의 특징이 호흡의 깊이가 얕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교감신경이 활성되신 분들은 흉식 호흡을 하는 가능성이 많고요. 고개를 숙이고 있다든지 해서 얕은 호흡을 하다 보면 그만큼 산소가 적게 들어가게 되겠죠. 그 산소가 적게 들어가면 그만큼 우리 세포의 건강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좀 더 악순환을 가지는 것은, 결국은 빨리 먹었던 음식물이 발효가 되면서 가스가 차면 대장 쪽에 있는 게 부풀고 소장에 있는 부분들도 이제 부풀다 보면 결국 횡격만은 점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 폐에 있는 공간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숨을 깊이 들이쉬고 깊이 내쉬는 이런 심호흡도 이런 장을 잘 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깊은 숨을 쉬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이 단순한 설사라는 증상이 결국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라는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었던 경우가 많고, 기본적으로는 몸 전체에 너무 강한 스위치가 켜져 있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들어가서 왜 교감신경이 강할까?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어릴 때를 거슬러 돌아보면 어릴 때부터 심리 불안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이 심리 불안인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결국은 교감신경이라는 것은 자기를 보호하려는 성향이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를 꼭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는 거죠. 자기가 왕따를 당했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아동 학대를 당했다. 아니면 뭐 부모님이 많이 싸웠다. 이혼을 했다. 여러 가지 자기를 보호해야 되는 이런 어릴 때의 환경이 결국은 심리 불안을 가져오고, 이 심리 불안을 막기 위해서 뇌의 안정화를 가지기 위해서 이갈이를 하게 되고, 이런 음식을 먹을 때 이제 급하게 먹게 되고, 그러면서 잦은 설사가 나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생기고 또 다른 질환이 연속적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하나의 심리 불안이 모든 증상과 질환을 일으킨 것 중에 하나고,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주제를 다룬 설사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이 치료법은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근원을 치료해야 된다는 겁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심리 불안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 심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교감 신경을 올리는 게 좋습니다. 부교감 신경을 올리기 위한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는 앞에 영상에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쪽에서 자세히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잘 먹어야 됩니다. 꼭꼭 그 좋은 음식을 꼭꼭 씹어서 거의 죽처럼 이제 씹어서 먹고 그동안 절대 TV를 보지 마시고 휴대폰을 보지 마시고 그 음식 맛에만 집중을 하셔가지고 먹는 동안의 즐거움을 느끼시란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잘 주무셔야 됩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10시부터 주무셔서 잠을 청하는 습관을 가지고 그 자는 동안 너무 피곤했던 장에게 회복을 주는 시간을 줘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잘 쉬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 교감신경이 많이 발달되신 분들은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이 남는 시간 동안 경쟁에서 이겨야 되겠다는 이런 강박이 강하기 때문에 결국은 번아웃 증후군이라든지 몸을 탈진을 이제 일으키는 현상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매일 좀 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게 싫을 때 찜질방이라든지 아니 집에서도 계속 폰을 들고 있다든지 또 다른 일을 이제 꾸미는 분들이 계신데요. 쉴 때는 모든 것을 차단하시고 자기의 마음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이제 쉼을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이제 영상에서 한번 참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사제 아니면 프로바이오틱스라든 식이섬유 뭐 이런 유산균 이런 부분으로 일시적으로 증상은 개선될 수 있지만 이 기저 심리 불안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증상만 개선될 뿐이지 전체적인 치료의 효과는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아시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면역력을 지킬 수 있다면 면역력 좋은 음식들을 좀 더 자기 살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에서 준비했습니다. 감사합니다.